모든 삶의 과정에는 끈기가 필요한데 너는 왜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니?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한 우물을 파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막 너무 싫고 보기 싫고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랙계좌 노박스 다우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나의 단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이따가 등산 가려고 지금 쌩얼입니다. 등산 갈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는 게 되게 좋아요. 기운이 이렇게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꽃도 있고 막 동물들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등산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제목 주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점은 단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뭔가 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정말 자존감이 낮고 항상 저의 부족한 점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요. 완벽주의, 완벽해야 되고 그거를 참 버리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게 되죠.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뭔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장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제가 뭔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좀만 스트레스 받아도 아프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고 예민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굉장히 생각 많은 분들 많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끼리끼리라고 생각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부정적이라고 너는 너무 부정적이야 이렇게 말하곤 했었거든요. 넌 너무 부정적이고 넌 너무 순종을 못하는 애고 약간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를 많이 당했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는 그런 방식, 그런 방향, 그런 관점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내가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관점을 이렇게 쭉 열어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저가 되게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좀 더 딥하고 좀 깊게 느끼는 편이에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좀 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삶이 괴롭다. 너무 감정을 깊게 느껴서 삶이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감정이 깊은 그만큼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 남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거를 어떤 예술 작품이나 살아가면서 더 많이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내 걸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느끼는 하나하나가 또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평가하는 말 하는 친구들 많아요. 나는 너무 우유부단해. 난 너무 줏대가 없어. 난 너무 잡생각이 많아. 난 너무 물러 터졌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어왔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남들이 한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뭔가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느끼는 거는 줏대가 없다는 거는 양쪽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의 자세가 있는 거고 물렁물렁하다는 거는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죠. 마치 물처럼.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한 번쯤은 이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란 내가 그냥 믿는 것일 뿐이다. 좋고 나쁨의 어떤 판단하고 기준을 내리는 거 내가 믿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예의가 없는 그런 거 말고 뭔가 범죄적이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면
그 나의 어떤 특성은 좋고 나쁨이란 내가 믿는 거일 뿐이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약간 질책하고 채찍질하는 그 목소리는 어쩌면 자라면서 외부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그걸 믿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남들보다 너무 비판하고 평가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외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가 심했어요. 뭐 공부를 해도 내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내가 딱 알고 그거는 막 100점이야.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자를 너무 못해요. 한자 막 못해. 막 재미없어. 그러면 안 하고 거의 점수 갭이 5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결국에는 또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들어갔죠. 리스크 테이킹 안 하니까. 리스크 테이킹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리스크 테이킹을 꺼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하는 게 제 단점이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스텝 같은 것들, 절차 같은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짝짝짝짝 정하고 또 내 안에 그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확신이 딱 들었을 때 행동에 옮긴다는 거는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내가 그렇게 프리페어를 많이 한 만큼 내가 선택을 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내서 정보 수집을 막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때문에 그 일에 성공할 확률이 남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얼핏 보면은 제가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잘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그 공백기들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막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아. 야 뭐라도 좀 해. 막 고민이 많아 보이면 뭐라도 좀 해. 근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막 암흑기 같은 것들, 슬럼프나 암흑기 같은 것들을 거치고 나면 그때 쌓인 것들이 팡 터지면서 스프링처럼 팡 튀어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백기도 있고 멈추는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땐 상승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누구나 삶이 그런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좀 이렇게 족족 성공한다고 비춰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행동에 옮기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은 거야. 이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염두에 둔 다음에 더 정보를 찾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스타트 이후에 유리한 것 같다. 근데 이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시작하고 보는 사람, 일단 던지는 사람. 이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요. 그렇게 되고 싶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또 막 던지는 사람 부러워하고 또 뭐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저같이 철두철미한 면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는 무조건 좋고 뭐는 무조건 나쁘고가 아니라는 거죠. 다 내가 생각하는 단점을 어떻게 보고 거기서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최선의 결과를, 최선의 어떤 과정을 끌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제가 뭐 20이 넘어서야 춤으로 전향을 했듯이 오랜 시간이 걸려 돌아 왔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제가 뭔가 하고 싶지 않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일들은 뭐 시도조차 안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내려놓는다든지 빨리 포기한다는 거죠. 빨리 포기한다는 것도 나쁜 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쁘게 보면 되게 나쁜 거거든요. 끈기가 없어. 끈기가 부족해. 모든 삶의 과정에는 끈기가 필요한데 너는 왜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니?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한 우물을 파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우리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빨리빨리 포기하는 거. 근데 이것도 단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말 해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니다 싶은 걸 빨리 내려놓는다고. 빨리 내려놓고. 그래야 다른 가능성의 문, 나한테 진짜 맞는 거를 빨리 그 문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될 일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관문으로 더 빨리 넘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포기한다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이 이게 무조건 어렵고
힘들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거 뭔가 이거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성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아예 다르게 보여요. 내가 믿는 대로 보이거든, 세상이. 그래서 남이 나한테 내 성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말들은 그냥 이렇게 쳐내면 되는 거였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 너무 말을 잘 듣고 산 거죠, 저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성격이라면, 혹은 바꾸기 어려운 성격이라면 거기서 최대한으로 장점을 발휘해서 나한테 이렇게 쓰면 돼요. 나한테만 좋으면 돼.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나한테만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에 대한 본인의 비판적인 생각, 나를 비판하는 생각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심어놓았거나, 인셉션 아시죠? 인셉션? 나도 모르게 심어놓았거나 아니면 살면서 겪은 경험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굳어졌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거 못하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이걸 잘해야 되고, 이런 점 보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제 동생들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말의 힘, 글의 힘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말이 있으면 생각, 다음에 생각 플러스 감정, 다음에 말 순으로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도 생각이지만 말로 뱉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 글의 힘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선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선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은 생각의 힘보다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망했어 이러면 나는 망한 사람인 거고, 나는 개쩔어 이러면 나는 개쩌는 사람인 거고, 난 멋진 사람인 거고,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하는 발언을 습관적으로 뱉는 그런 친구들을 종종 보는데 마음이 아파요. 나를 보는 것 같아.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춤을 췄던 게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막 너무 싫고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막 보이는 거죠.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너무 못해. 짜증나는데도 그걸 2-3시간씩 막 분석을 막 하면서 올려놓고도 막 지우고 싶어. 지울까?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잘하는데? 잘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의 부족한 점만 찾고 습관적으로 자기 혐오하고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되게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 마음 에너지 쓰는 것도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미워하는 그런 말을 뱉는 거,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 그대로 바라보는데 말로 뱉는 게, 그리고 글로 쓰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남의 눈으로 볼 필요가 별로 없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존감이랑도 관련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거를 이제 시선을 자꾸 외부에 두지 않고 내부에 두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걸 입으면, 이걸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화장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서 그 모든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남의 시선으로만 이루어지면 삶이 좀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을 나의 내면에 두는 연습을 조금씩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또 성장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